아세요? 뭐 뉴스를 보니까 금리 인상 이후에 잠 못 드는 수도권 연끌족들이다. 이런 얘기들이 나오네요. 뭐 수요는 줄어들고 있고 집값은 계속해서 하락세가 될 걸로 전망하고 있는데 그 때문에 수도권에서 연끌에서 집을 산 이들이 이자 부담 때문에 힘들어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. 누가 이렇게 빚을 많이 지게 했을까요? 그리고 그들의 선택이 앞으로 그들의 삶을 어떻게 만들까요? 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참 많이 걱정스러울 겁니다. 왜냐?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뭐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 더한 건 금리가 앞으로 2년 이상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인 거죠. 그렇게 금리가 계속 가파르게 오르면 그로 인한 부담은 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느끼겠지만 더 큰 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 이들의 대출이자 부담인 거죠. 3억을 대출해서 3% 이자라고 하면 그냥 단순 계산했을 때 1년에 900만원, 6%이면 1800만원, 9%이면 얼마입니까? 2700만원이죠. 2700만원. 무려 900만원이 되는 것이 1800만원 되다가 2700만원 되면 그냥 3배가 되는 거죠. 3배가 된다라는 거죠. 말은 3배지만 실제로 느끼는 그 충격은 1년에 900만원이면 월에 한 80만원, 뭐 80만원 조금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러던 것이 1800만원 되면 150만원 되는 거고 2700만원 되면 뭐 240만원, 30만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이자를 230, 40만원씩 매월 내고 산다라는 건 좀 많이 충격적인 일이죠. 원리금까지 같이 합친다라고 하면 그 부담은 더 커질 것인데 그게 뭐 1년이나 3년, 5년 그렇게 지내고 나중에 후딱 팔아버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면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면 어쩌겠습니까? 또한 집값까지 같이 집값 감정 가격까지 내려가서 그 대출했던 금액의 일부를 갚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일부를 상환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요. 이미 저 집을 살 때부터 자신들이 낼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다 끌어모으고 뭐 가지고 있는 보험의 약관 대출이든 아니면 마이너 대출이든 끌어당기고 뭐 양가 부모들에게 돈 받을 수 있는 거 최대한 다 받아서 정말로 용까지 끌어모아서 산 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 다음 여지가 없죠. 그 다음에 여지가 없으면 그냥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인 거죠. 막막할 겁니다. 잠도 안 올 거고 어쩌면 그것 때문에 투잡이든 쓰리잡이든 일을 돼야 되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이고요.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. 어쩌자고 왜 저렇게 무리한 일들을 벌였을까. 겉으로 볼 때는 참 되게 중산층에 되게 가격이 많이 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서 부자가 됐고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실제 생활은 답답하고 갑갑하고 답이 없는데 언제까지 카드 돌려막기를 해야 되나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할 거다라는 거죠. 뭐 이번에 이러한 일들을 많이 목격하는 빚을 지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안도의 한숨을 내실 것이고 빚을 내서 저 빚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는 사람들은 저 엄청난 고생을 겪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절대로 빚을 지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. 주변에 직장 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, 정년 퇴임하는 사람들, 한 곳에서 20년, 30년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을 보면 대단하다고 하죠. 어떻게 저렇게 살까? 참 대단하네요. 이러는데 사람들 속내를 다 까보지 않고서는 잘 모르는 거잖아요. 이런 경우도 있죠. 그런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무리하게 빚을 내서 대출을 받아서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.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죽어나 사나 회사에 충성하고 회사에 올인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더라는 거죠.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정년 퇴임하고 난 다음에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제서야 후회하는 그리고
또 그래도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터널을 잘 지나왔다.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더라는 거죠. 뭐 어떻게 살아야 될까?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을 일단 빚지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? 사는 게 뭐지? 이런 생각할 여유조차 없다라는 거죠. 그냥 앞만 보고 달려야 되는 거죠. 냅다 뛰어야 되는 거죠. 그리고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죠. 왜? 멈추면 그 자리에서 그냥 옆으로 이럴 수 있기 때문인 거죠.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참 빚이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로 무서운 거구나. 함부로 빚지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더욱더 하게 되는 거죠. 모험을 걸고 도전을 하고 좀 더 적극적이어야지만이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. 맞을 수 있죠.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는 그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체질이도 뭔가가 잘 안 풀리고 답답하고 많이 넘어져 봤던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겁이 많이 나는 거죠.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도 더 하게 된다라는 거죠. 좀 더 염려하고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착실하게 움직일 생각들을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꽤나 막막하고 힘들고 난감하고 앞이 안 보이는 일이 많을 거다라는 거죠. 근데 그런 분들께 어떻게든 좀 희망이나 뭐 용기 혹은 끈기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. 참 절대로 쉽지 않은 거라는 건 잘 압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좀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. 나중에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.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앞으로 한 5년을 많이 힘들고 어렵게 지내겠지만 또 그렇게 또 버티고 견디면 또 그 다음에 또 다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당장 지금의 상황만 보고 너무 암담해하거나 너무 비관적인 생각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. 물론 확실한 건 금리가 인상하고 더 금리가 오르면서 시중금리 때문에 그 이자 부담이나 압박들은 분명해질 것이다 라는 거죠. 뭐 어쩔 수 없는 거죠.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내가 좀 더 일하고 대출 기간을 조금 더 늘리고 어떤 식으로든 삶의 군더더기는 최대한 걷어내고 그에 맞춰서 지내야 되는 거죠. 그래야지 또 그 다음을 또 내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. 좀 기가 막히고 좀 멋지고 환상적인 그런 해결책, 대안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참 그런 것들은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다. 이제는 그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. 연끌해가지고 빚까지 많이 져서 이자 부담 때문에 힘든데 이러한 상황을 한 번에 헤쳐나가겠다라고 또 다른 뭔가를 욕심부리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내 몸을, 육체를 조금 더 활용해서 좀 더 일을 더해서 갚아나가는,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차라리 좀 더 현실적일 거다. 좀 더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. 무리하게 함부로 탐욕, 욕심을 안 부리는 게 좋겠다. 그러지 말아야겠다. 라는 말씀을 더 드리는 거죠. 소비 여력이 분명히 줄어들 겁니다.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거는 또 한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 경제 전반에 또 영향을 안 줄 수 없는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살아가야 되는 거죠. 우리는 올해만 살고 내년에 안 살 게 아닌 거죠. 금리가 높을 때도 살아야 되고 낮을 때도 살아야 되고 경제가 좋을 때도 살고 또 안 좋을 때도 살아야 됩니다. 사이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.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또 극복하면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고 호황이 왔을 때는 조금 그래도 비축할 수 있는 내공이 쌓여서 우리의 전체 삶을 잘 관리하는 그런 이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. 저축하면 저축에서 고작 이율이 1% 2%밖에 안 되는데 그 저축에서 뭐해? 이런 생각보다는 그래 저축하면 저축하는 금액 전체가 나한테 이익이다. 플러스다. 수익이다 라고 생각하고 움직이시면 좋겠는 거죠. 빚내 가지고 1,000만원 가지고 주식 투자해 가지고 50만원 100만원 수익 내는 것 정말 어렵거든요. 쉽지 않잖아요. 차라리 그거보다 내가 성실하게 일해서 이번 달에 30만원 저축하고 50만원 저축하면 그 30과 50이 나한테 그냥 실현되는 실현 수익이다 라는 거죠. 그렇게 또 다음 달에 또 지내면 또 30만원 50만원 또 생기고 그렇게 해서 1년을 지내면 1년에 360이 됐건 600이 됐건 돈이 만들어진다. 이건 내
철저한 나의 수익이다라는 거죠. 근데 1,000만 원 빚내가지고 1년 잘 투자해서 수익을 2, 300만 원 내기가 쉽냐? 절대 안 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.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잘 지켜나가지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. 이상입니다. 고맙습니다.